네, 주가 공략 시간입니다. 이틀 안에 3%를 기대하는 주가 공략 코너죠. 루이스 앤 클로이의 김소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날 지했던 종목 결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네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통상이었습니다. 이제 1월 20일 월요일 날 1월 1110원에 종가가 형성됐었고요. 장중 이틀 안에 2.25% 상승하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적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알 승, LG 플러스 패를 기록했고요. 두월이 승이었고, 한국전자금융이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키움증권이 승, KMG제약이 승을 기록했고요. 유지코프가 무승부, 신성통상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누적적으로 21전 12승, 7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개편전 마지막 중간 주 같은데, 네. 신성통상 최근에 평창올림픽 개최 전에 이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흐름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흐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무인데요. 일단 무입니다. 결과는 무고요. 네. 일단 그 이후에 주가가 쭉 올라와서 사실은 지금은 충분히 3% 이상은 달성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때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200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50원 남았고요. 요거는 다음 주 정도면 충분히 이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혹시 아직 매도 안 하시고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자리는 2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맞춰가지고 이제 흐름도 좋기 때문에 다음 주 특별한 이슈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그냥 목표가 1,200원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수익 축하드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 종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롱패드 열풍이 일어나면서 최근에 혹한에서 이 롱패드의 효과는 아주 크게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성통상에 대한 1,200원 목표가는 계속 유지를 하는 걸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거를 준비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상 제가 다음 주에 방송으로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평가 기업인데, 사실 오늘 드리는 종목은 사실 좀 특별한 것이 저평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괜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밀렸는데 지금 이제 그 이슈 자체가 이제 없어졌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HB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코드번호 078150번이고요. 본 기업은 아마 IT 쪽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LCD랑 아몰레드 검사 장비 업체고요. 요거를 이제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거래처로는 일단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코닐 정밀 소재 보통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해외는 중국의 BOE 그리고 대만의 이노락스 이 정도로 이제 주요 매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세대 사업으로 아몰레드 업체인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력 개발을 통해서 아몰레드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최근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구성은 장비 사업 부분에서 이제 LCD와 아몰레드 검사 장비에서 45.7% 그리고 부품 소재 사업 부분에서 블루 부분 소재가 54.3% 이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몰레드 검사 장비 업체인 HB테크놀로지를 오늘 주가 공략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를 좀 SK 하이닉스가 최고 실적을 내면서 완화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업황에 대한 우려는 좀 많이 좀 가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반도체 부품 업종들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HB테크놀로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실적입니다. 아직 4분기 실적 발표 안 됐고요. 3분기 누적까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31.9% 그리고 영업이익은 95.1% 증가한 2,457억 그리고 507억 원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는 장비 사업 부분의 LCD 아몰레드 검사 장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2.5배 이상 이제 성장했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형 성장이 2.5배가 1년 만에 진행되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OLED 분야가 사실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아몰레드 검사 장비 등 생산하는 본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을 뽑아주면서 뭔가 이제 그동안 좀 불안했었던 그런 느낌들을 좀 가셔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테크놀로지 자체적으로도 일단 주가가 좀 회사 내 이슈 때문에 좀 밀렸었는데 전체 시황과 좀 맞물려가지고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 첫 번째 포인트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일단 오늘 별건 아닌데요. 일단 수급이 오늘 오전에 외국계 매수 1위에 올랐습니다. 수급 저점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아직까지 뭔가 외국인이 쫙 매수한다거나 기관이 쫙 매수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돌리기 위함 이제 이쯤이면 됐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가가 빠져있는 지금이 적기다라고 판단하고 들어오는 것 같고요. 외인 매수가 아마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수급적인 측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제 그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인데 횡령 배임리가 나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휘청했는데 아마 오랜만에 HB테크놀로지 이제 차트를 보신 분들은 얘 주가 왜 이렇게 밀렸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작년 연말에 횡령 배임리가 나왔습니다. 전 대표가요. 이제 이미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횡령 나오고 나서 그 사이에 뭐 이제 아무런 그 이제 전혀 이슈가 없는 게 아니고요. 1심 결과가 나왔고 징역 3년에 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은 5억 원을 받았고요. 이에 회사 측이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횡령 배임과 관련된 금액은 이미 회수가 되었거나 회수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은 이미 재무제표에 전부 다 손실로 다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제 손실로 반영할 건 없다. 더 이상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악재가 터졌고 회사 측에서 그냥 빨리 그 부분들을 처리해버렸고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는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악재가 해소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뭐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뭐 이 부분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으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재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대표이사 횡령했다고 뭐 나쁜 기업이 아니고요. 그리고 무조건 유상증자 나왔다 나쁜 기업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한번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표가 하면 문제지만 전 대표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가 일으키고 나서 1심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벌금까지 맞았고 그리고 비용도 회수되었고 그리고 손실 반영도 사실 이 손실 반영 부분은 제가 조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손실 반영 같은 부분은 이제 회사의 어떤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 분기별로 나누는 회사도 있고 근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으로 그냥 아예 한 분기에 다 털어버리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실적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 이슈가 없었다면은 굳이 뭐 털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HB테크놀로지는 실적이 잘 나오고 우리는 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문제 자체를 이 손실 비용 자체를 한 방에 다 털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게 질질 끌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뭐 이번 분기나 뭐 지난 분기 이 손실을 넣었었던 그 분기는 예상보다는 실적이 적게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적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90년도 때는 유상증자가 나오게 되면 회사가 뭐 할라나 보다 해가지고 무조건 주가를 급등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상증자만 나오면 이게 3자 배정인지 주주 배정인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던져버립니다. 그럼 안 되고요. 유상증자든지 어쨌든지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지 그런 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만약 이런 이슈가 있다 하면은 이건 오히려 이제 저점에서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지 절대 이거 가지고 손절하고 도망가면은 결국 문제가 되는 거, 결국 녹는 거는 여러분들 계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좀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싶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 세 가지 포인트 생각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참 길게 설명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 대표의 그 회사 내부 적폐가 청산됐다. 네, 맞습니다. 네, 재무장 과장 정상 맞습니다. 청산되면서 일단 추가 손실 여력은 없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2017년 기준 매출 봐야죠. 일단 2017년 기준 3,298억이고요. 영업이익 628억 그리고 순이익은 463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퍼가 6.3이고요. PBR이 1.81, OPM이 ROE가 자기자본 이익률이 28.68 그리고 OPM이 19.03입니다. 퍼 10배도 안 되고요. 6.3. 그냥 뭐 대놓고 저평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28%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아니면 성장률은 전혀 문제없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 시나리오 설정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종가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드리겠습니다. 5,000원대. 지난 2017년 11월 14일, 그러니까 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자리가 5,300원인데 5,000원대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500원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조금 저점 유지한 자리고 한 3, 4거래일 전에 이제 저점 유지한 자리 근처인데 3,500원이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조금 길게 보시고 좀 중기 한번 2, 3개월 정도 이상 보시고 5,000원대 잡으시면은 아마 수익을 얻어가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PR이 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10배 정도 적용해도 5,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 5,000원 주셔줬고요. 손절가는 3,500원 하이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김성환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